이번에는 K리그 경기를 미리 만나보는 내 멋대로 프리뷰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두 분의 예측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라운드 서울 수도권 팀들의 경기를 예측했는데요. 송희연이 서울 인천전 서울의 승리를 적중시킨 반면 김현애 기자는 아쉽게도 세 경기 예측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네, 지금 결과를 보니까 송희연이 한 경기, 김 기자 세 경기 모두 적중에 실패를 하셨어요. 네, 아까 이제 아쉽게도 그런 말 쓰셨는데요. 이런 건 아쉬운 게 아니죠. 시원한 거죠. 네, 그런가요? 저는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 아닌가? 당연하게도 세 경기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수 씨가 네. 안 왔던 지난주에는 제가 네 경기 중에 세 경기를 맞췄거든요. 그럴 때 왜 빠지고 그러세요? 네, 근데 저도 그때는 네 경기 중에 세 경기 맞췄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지지난주에 또 별로 못 맞추셨잖아요. 왜 제가 10분 토론에서 박주호 선수를 맞춘 거는 얘기하지 않는 건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두 분 경기 예측 결과 이렇게 널뛰기 뛰듯이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확실하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진짜로요? 이번 주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솔직한데? 네. 아니 진짜 내 멋대로 프리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각오를 좀 듣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시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안 믿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한 경기씩은 맞추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는요? 몇 번 해봤더니 이게 그 냉철한 분석보다는 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당신은 분석도 없고 감도 없어. 느낌대로, 감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는요. 상위권 6개 팀이 하위권 6개 팀을 상대하는 경기를 펼칩니다. 상위권은 상위권대로 또 하위권은 하위권대로 승리를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경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내 멋대로 프리뷰 역시 서울과 수도권 경기를 중심으로 승무패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기 확인하시죠. I'm good to go, and I'm going nowhere fast. Could be worse, it could be taking you there with me. I'm good to go, but it looks like I'm still on my own. I'm good to go, but something good. 4연승의 파죽지세, 리그 1위의 전북이 만만찮은 상대 서울과 만났습니다. 지난 6라운드 맞대결에서 무승부에 머물렀던 두 팀. 과연 이번에는 승부를 가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 예측에서는 김 기자, 송희연 모두 전북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네, 리그에서 최근 기세가 가장 좋은 두 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 분은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우위에 있는 전북의 승리를 점쳤어요. 네, 일단 서울은 이 경기가 아니더라도 집중할 경기 하나 더 남았잖아요.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포항과의 이제 8강 2차 경력이 남았기 때문에 이 전북전에서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면에 전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국 선수가 이제 그 대표팀 승선도 또 이제 그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선수들이 이제 그 대표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금 약간 잘 보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전북이 서울보다는 그런 집중력적인 면에서 좀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희연은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서울이 전북을 상대할 때는 모든 전력을 가동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최용수 감독으로서는 일단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네.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역시 이제 젊은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전북의 기사가 너무나 무서운 게 4연승뿐만이 아니라 최근 리그 10경기에서 7승 3무입니다. 너무나 무섭고요. 이것은 뭐 공격, 미드필더, 수비 모두가 다 탄탄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북이 홈에서 네. 서울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제 주중에 펼쳐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좀 후보 선수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지난 서울과 인천전 경기에서만 봐도 좀 후보 선수들의 활약이 없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좋지 않을 때 이제 후반 쪼커를 기용됐던 윤주태 선수가 굉장히 좀 좋은 나라를 많이 펼쳤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지난번 인천전은 후반 막판에 이제 최정환 선수가 또 투입이 네. 돼서 좋은 나라를 펼쳤는데 항상 이렇게 뭔가
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선수가 등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리고 최정환 선수의 누나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천암 화이팅. 저는 일단 박희성 선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박희성 선수가 인천전에서의 활약도 나쁘지 않았고 네. 최근 들어서 교체 출전을 하면서 출전 시간을 굉장히 늘려가고 있거든요. 네. 인천전에서는 선발 출전이었지만 그리고 이제 고대 시절 고대 앙리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네. 득점력이 굉장히 좋았고 축구 센스가 뛰어나고 여기에 서울의 최전방을 봤을 때 윤주태, 박희성이 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윤일로, 에스쿠데로, 몰리나 그리고 에벨톤까지 모두가 다 전형적인 스트라이커는 아니거든요. 네.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와 섀도우 스트라이커 유형이라든가 윙포드에 가깝지. 네. 그렇기 때문에 박희성 선수가 출전 기회가 왔을 때 득점포를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성남전에서의 넣었던 그 환상적인 시저스킥에 의한 골 같은 골을 또 한 번 넣었으면 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뭐 두 분이 전북의 우세를 점친 이유를 좀 잘 들어봤고요. 서울로서는 대여 전북을 잡는다면 정말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제대로 마련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떤 이 승부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연 최용수와 최강희 두 감독들이 어떤 전술을 갖고 경기를 펼쳐 나갈지 여러분 TBS 중계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내 멋대로 프리뷰 두 번째 경기입니다. I used to be love drunk, but now I'm hungover. Love you forever, forever it's over. We used to kiss all night, now it's just a buffer. Still don't call me quiet, say hello and goodbye. 'Cause just one song would make me sad. I used to be love drunk, but now I'm hungover. Love you forever. 경인 더비에서 무기력하게 패배했던 인천이 제주를 상대로 다시 한번 도약을 꿈꿉니다. 진성욱의 날카로운 발끝이 다시 한번 인천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인천 제주전, 김 기자는 제주의 승리를, 송 의원은 무승부를 예측했네요. 인천의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제주에 무게를 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천이 지난번 경기에서 뭐 서울전 뭐 어느 정도 뭐 패배의 가능성이 그렇게 약간 좀 있었던 경기였거든요. 워낙 네. 전력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크게 졌어요. 너무 무기력한 모습이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분위기 뭐 반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뭐 지금 최근 진성욱 선수가 잘해주고 있지만 진성욱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고 하기 때문에 뭐 디오고 선수도 부상이고 이제 뭐 설경 선수도 부상이고 남준재까지 부상이어서 네. 다양한 선수들이 좀 골을 터트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제주가 유리한 경기가 되지 유리할 않을까 것이다. 싶습니다. 네, 송 의원은요?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인천 입장에서는 물론 스코어로 보면 대패가 맞습니다만 네. 투지는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3연승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다. 그리고 3연승 이후에 패배를 당했어도 인천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리고 홈에서 제주를 상대한단 말이죠. 근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에서 울산을 상대로 황희수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지만은 최근에 득점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네. 그러니까 득점을 확실히 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저는 장담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은 오히려 진성욱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인천이 홈에서 힘을 발휘하고 근데 제주는 미드필더부터의 좀 탄탄함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뭐 인천 같은 경우는요, 김봉길 감독이 지난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선수들이 아시안 게임에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씀하셨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문상윤 선수가 차출이 됐죠. 네. 그래서 문상윤 선수가 최근에도 이제 인천에서 좀 어린 선수지만 왼발 킥을 좀 전담할 정도로 그다음에 왼발 중거리 슛으로도 정말 그림 같은 골을 많이 기록할 정도로 최근 들어서의 기세가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래서 문상윤 선수는 뭐 김보희 감독은 차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었지만 네. 이광종 감독은 절대 안 뽑을 수 없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상윤 선수가 이 왼쪽 날개 역할을 톡톡히 잘했었는데 결국은 김봉길 감독 입장에서는 문상윤 선수가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간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좀 표하면서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김봉길 감독은 만약의 경우 이 문상윤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차출되면서 이제 전력 연수가 있지 않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전에 이제 김현애 기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디오고 설경 부상이고 그리고 이제 남준재, 권혁진 등 많죠. 이런 선수들이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가 되면 올라올 것이다. 부상도 거의 회복 단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공격 자원은 인천이 좀 풍부하니까 충분히 메울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했습니다. 네, 9월이 오기 전에 승점을 바짝 챙겨야 하는 인천인데요. 이번 제주와의 경기가 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 멋대로 프리뷰 오늘 마지막 경기를 확인하겠습니다. 수원의 상승세가 성남을 침몰시킬 것인가 아니면 성남이 다시 한번 수원을 잡고 강등권 탈출에 시동을 걸 것인가. 수도권의 명문 수원과 성남의 대결, 김 기자, 송희연 두 분의 선택은 수원의 승리입니다. 네, 송희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이상윤 감독 대행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을 하셔놓고 네. 다른 결과를 예측을 하셨어요. 이상윤 감독이 마음을 안 받아줬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네. 거부당하셨어요? 아니요, 그 이상윤 감독 대행과 저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제가 성남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호한 선수가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펼쳤고, 근데 그 네. 경기에서 제가 김동희 선수가 골 넣는다고 했는데 김동희 선수 골 넣고 제파로포드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남의 경기력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3연패예요. 그러니까 흐름이 점점점 나빠지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수원이 지난 경기에서 전남에게 패배했다 할지라도 공격력은 여전히 무섭습니다. 산토스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고 이런 상태에서 뭐 전체적으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 홈에서는 성남을 잡을 것 같아요. 네, 김 기자는요?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이제 정대세 선수가 항상 최근 들어 벤치에 있다가 지난 전남전에서 선발을 출전을 했거든요. 근데 플레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뭐 산토스야 워낙 최근 들어 잘해주고 있군요. 로저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정대세 선수가 어느 정도 정상 컨디션이 올라온 걸 봤을 때는 분명히 공격력이 더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수원이 항상 안방에서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남이 그렇게 공격력이 좋지 않아서 수비 부담을 많이 좀 덜고 공격적으로 나가다 보면은 좀 대량 득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성남 같은 경우는 지난 부산전 패배가 좀 더 오히려 큰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자극은 진작에 받았어야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윤 감독 대행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선수들에게 강하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남도 수원을 상대로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 경기의 무게추는 수원 쪽에 너무나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득점력 그리고 홈 경기라는 점, 그 수원의 최근 분위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성남이 수원을 잡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네, 그리고 또 수원 선수들이 성남전에서 화끈한 이벤트를 내놨는데요. 3만 명의 관중이 들어선 가운데 수원이 승리를 하게 되면 서포터들과 함께 클럽송을 부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수원 선수들이 서포터들과 함께 클럽송을 부를 수 있을지 아니면 성남의 그 응원가가 울려 퍼질지 여러분들도 좀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 멋대로 프리뷰 최종 예측 결과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금축구와 K리그 클래식 22라운드 최종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전북과 서울의 경기에서는 두 분 모두 전북의 승리를 선택했습니다. 인천과 제주의 대결에서는 김 기자 제주의 승리를, 송희연은 무승부로 예측이 엇갈렸고요. 마지막 수원과 성남의 경기에서는 김 기자, 송희연 두 분 모두 수원의 승리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